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에는 저희가 그래도 좀 여러 가지를 더 깊이 있게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판승철님 달려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네, 잘 지냈는데. 아니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지금? 지금 9월 18일 날 나왔으니까요. 한 달 만에 나오네요. 한 달 만에? 저는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달이에요? 네. 아쉽다. 죽지도 않고 또 오는. 죽지도 않고는 뭡니까? 간다고 해놓고 또 나오고 안 나온다 해고 또 나오고. 예. 저는 예전에 사실 같이 방송했을 때 그때 언제죠? 노래 부른 날. 2부 전날에. 2부 크리스마스 때. 예. 맞아. 크리스마스 때. 이거 들고 아이고. 이거 들고 노래를 이렇게. 예. 그때 막 기억이 나죠.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전 되게 그리웠어요, 진짜. 아,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만나다가 그렇죠. 월요일마다 만나다가 그게 이제 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두 분이 막 꿈에서 나오고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티 나요? 진짜 그런 거짓말. 오늘 립밤 바르고 왔어요. 립밤. 예. 야들야들합니다. 입술이 야들야들하세요 지금. 자, 지금 또 노래 한번 하시죠. 예. 노래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노래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막 할 수는 없고 명분이 있어야죠. 어쨌든 이제 역사를 한번 쓰셨으니까 저희 3프로 TV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게 원체 큰 뉴스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예. 시즌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PPI 있고 내일 CPI 있고 그러면서 이게 잘 나오면서 이제 금요일부터 해서 또 실적 발표 나오고 그 다음 주 금융주들 다 잘 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부터 해서 빅테크들이 다 잘 나오는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전쟁이 났네요.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제목도 제가 예. 뽑기가 힘들었어요. 전쟁은 비극인데 이제 시장 반응은 희극인 것처럼 보이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희극이라고 쓸 수가 없어서 반대라고 썼어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네. 그 월가 뉴스를 갖고 왔지만 네. 의견도 다 다르잖아요. 사실. 다 다르죠. 네. 근데 이상호 매니저님께서 예. 지금 물론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렇죠. 예. 이 이틀 동안의 이 분위기를 봤을 때 네네. 이게 앞으로는 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뭐 물론 이제 뒤에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떻게 네.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시는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 100% 이게 옳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예. 어느 정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하는 시나리오별로 네. 몇 가지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동 정세나 전쟁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인데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예.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능성 있는 뭐 주변에 잘 아시는 분들 저도 저 3프로에서 그 교수님 얘기도 많이 방송도 몇 번을 봤었고 다른 분들 의견도 참고하는데 그걸 보고 시나리오별로 네. 짜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전쟁이 뭐 왜 났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린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투자자들은 시장에 그걸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사실 뭐 여러 분쟁이 있는데 뭐 시장에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었다. 과거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정말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네. 네네.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별 반응이 없으니 이게 완전 시장이 돌아섰다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또 투자자 입장은 또 불안하니까 이게 진짜 돌아선 그렇죠. 건지. 근데 이게 이전에 우리 예. 그 뭐죠 이제 지방은행들 부도나 미국 지방 SVB 사태나 이런 거 터졌을 때 예. 그때도 제가 이거는 호재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내러티브가 그래요. 뭐냐면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과열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뭔가 지나쳤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전쟁이라는 속성이 갖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시키는 거예요. 침체의 방향이죠. 예. 안 좋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위험 회피 성향이 증가하고 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성향이 이제 나온다는 거잖아요. 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에 부정적이고 채권에 우호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채권에 우호적이라는 얘기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 누군가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그렇죠.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금리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시장이 반응하는 거죠. 지금 시장 내러티브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호재냐 약재냐라고 보면 전쟁 자체는 비극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호재에 가까워요. 원래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이제 보통 머니 무브라고 해서 그런 단어를 꽤 많이 썼잖아요. 보통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되게 뭐 대규모의 머니 무브 막 이런 식으로 경제 그 기사도 많이 쓰곤 했었는데,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을 산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은 뭘로 샀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주식에서 빼서 사는데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는데, 근데 지금은 채권을 사면서 주식의 가치 올라가니까 이 현상이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저는 참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돈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돈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네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의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관관계가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은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두 개 분산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따로 움직이든 같이 움직이든 지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돈도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뭐 외국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행에 잠자고 있던 예금 중에 일부가 MMF에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고 네. 훨씬 다양한 뭔가가 있었겠죠. 네. 실제로는 MMF나 시중 대기 자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재금보다 훨씬 커요. 네. 그렇죠. 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보통 10배 정도, 외환 시장이 주식 시장이 보통 한 10배 정도 이상 되는 사이즈거든요. 예. 생각보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현상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는 네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현상을 볼 때요. 네. 네 가지를 중심으로 실제로는 5가지예요. 네. 볼 때 제일 처음에는 시장을 봐야겠죠. 뭐 나스닥이 됐던 S&P 500이 됐던 시장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봐야 되는데 일단 올라 버렸죠. 3일간 평균 2.6% 올랐습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화면 좀 같이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보시면 첫 번째 화면이 미 국채 10년물입니다. 예. 10년물이 지금 쭉 8월부터 계속 오르다가 이게 휴장이었다가 화요일 날 열렸잖아요. 네. 이 세게 빠졌죠. 예. 세다. 4일 전 고점에 4.88에서 보면 지금 4.6까지 예. 뚝 떨어졌죠. 네. 예, 떨어진 게 첫 번째다. 그러면 금리가 왜 빠졌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달러입니다. 이상하죠. 원래는 위험 자산이 약세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반대로 가죠. 예, 저도 왜 궁금했어요, 이게. 그죠. 예. 그 궁금증을 가슴속 깊은 곳에 넣어서 기다리고 계시면 예. 다 그럼 노래 한번 어찌됐든. 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4일간, 5일간 지금 제법 빠졌죠. 그리고 다음은 금을 봐야 금. 됩니다. 금은 금은 이해돼요. 교과서적으로 반등이 이해됩니다. 나왔죠. 네. 그리고 이게 WTI거든요. WTI 유가도 이것도 이해돼요. 네. 되죠. 예, 요 예. 두 개는 현물은 이해됩니다. 그죠? 근데 금융은 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요. 요거를 가슴속에 딱 묻어야 되는. 예. 이게 왜 그럴까? 어. 궁금해하면서. 네. 아니면 투자의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궁금할 따름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끝까지 안 주실 것 같아요. 자, 궁금해해라 그냥. 이거 궁금. 여기서 끝. 예. 하다가 시간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거고요. 다음 주문 달에 얘기하는 봅시다. 거고요. 예.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네. 예. 전 궁금하시면 뭐 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불러주시면 좋죠, 그때 좋죠. 또 네. 답을. 근데 이거 농담이고요. 보시면 이스라엘 전쟁 발생을 해서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네 가지인데요. 나스닥이 2.6%, S&P 500이 2.3% 상승한 게 팩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2.9%나 하락했어요. 이거 쉽게 있는 일 아니에요. 자주 있는 일 아닙니다. 그리고 원달러는 5일간 1.64% 하락했고 금은 1.77% 상승했고 WTI는
잘못 썼네요. 상승했습니다. 네. 네. 자, WTI 상승. 상승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9월 시장은 계속 안 좋았잖아요. 9월 한 달 내내 안 좋았잖아요. 9월은 항상 안 좋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돼요. 9월은 그래서 저는 이전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9월은 오히려 보다가 사야 돼요. 제일 안 좋을 때요. 이날이. 맞아. 항상 9월 달은 예. 안 좋아요. 뭐 팔고 사고 이런 거는 제가 하면 안 되는 건데 선수들은 9월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9월 말쯤 되면 9월 말쯤부터 보면 돼요. 예. 네. 항상 휴가 갔다 올 때 이럴 때 제일 안 좋아요. 추석 근처 예. 항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아요. 5월에 팔아서 9월에 사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5월은 양반이고요. 네. 9월이 항상 안 좋아. 9월은 쥐약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 9월 시장이 왜 그러냐 보면 이게 유가 상승을 하면서 물가가 반등이 나와요. 물가가 우리가 이제 기고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8월, 9월 물가가 안 좋았는데 9월 시장부터는 유가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동반시킵니다. 시장 이거 어떻게든 잡아내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예상하던 이제 24년 초중반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다 왔다라는 게 망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식을 눌렀거든요. 네. 네,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을 눌렀죠. 이게 지금 기본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과 이 전쟁이라면서 3일 만에 깨지는데요. 근데 전쟁 발생 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응이지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보여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안 그랬죠. 이상한 것 같죠. 네. 주식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했다. 그거를 아까 이 말씀하고 연동을 지어서 보시면 시장 내러티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전쟁 이런 것보다도 금리를 훨씬 더 우려했던 거예요. 시장이 어디 하나 부러질 수 있다. 지금 제일 네. 위험했던 게 부동산 쪽이었었고 그렇죠. 어디 하나 부러질 수 있다. 연준이 부러질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오면서 그게 채권 가격이 다시 이제 금리가 안정을 찾으니까 그럼 좀 숨 돌릴 여유가 생긴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유가 상승이 당연히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유가 상승을 걱정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네. 근데 이게 산유국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요. 이게 석유 생산과 수송의 차질이 발생할 게 틀림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 동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될 거고 예. 이게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면 경제 성장률과 기업에게 악영향을 준다. 경기 침체될 거란 얘기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를 누르는, 시키는, 쿨다운 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죠. 그리고 전 세계적 안보 질서를 재정비하게 만듭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이제 다시 확인해 보는 거죠. 네. 근데 이 내용도 예.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이 지금 자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미국은 안보 질서를 재편성 중이었죠. 이미 네. 중국을 막 때리면서 누가 중국하고 친한지 러시아랑 친한지 뭐 이렇게 선을 긋고 공급망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네.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새롭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근데 원래라면 뭐 문제가 됐겠지만 지금 이게 새롭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안보 질서가 특히 이제 지금 다른 국가들이 개입하거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 이게 발생하면 시장 충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요거를 성일광 교수님이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네. 그리고 저기 그 이스라엘 대사분 인터뷰하는 것도 몇 번 봤는데 그분도 다 얘기했어요 보니까. 네. 그거 참고해가지고 몇 가지 주의할 상황들만 이렇게 딱 기본을 깔고 놓고 보면 네. 상황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첫 번째 보시면 전쟁 기간이에요. 네. 이스라엘 대사분이 최소 2달 이상 전쟁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당사자가 2달 이상 할 거래요. 어떻게 알지 그걸? 계획을 짠 거죠. 사람도 들어가야 원래 되고. 알고 있었나 봐요. 작전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그렇지. 그냥 뭐 대충 국가인데 그래도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착착착착 흘러가. 뭔가 예.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등 이제 앞에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맞죠. 네. 장기화되면 그럴 거다라는 건데 만약에요 이게 9.11 테러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9.11 테러 때 제가 이때
그 라면 먹고 있었어요. 아, 그때 그래요? 그래요? 자취방에서 라면 먹고 있는데 네. 비행기가 와서 빵 갑자기 긴급 속보입니다 그러더니 아. 빵 반을 제가 라면을 떨어뜨렸어요. 네. 아. 그때 국내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야. 그때 난리 났었어요 그때. 주가 바닥 확인했어요 그날이 저가예요. 아, 최저가의 그렇지. 다음 날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바로 상승 전환했고요. 이라크 전쟁할 때는요.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TV에서 맨날 뉴스에 뭐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화면에서 막 미사일 쏘는데 점 막 날라 게임 하듯이 네, 네. 계속 틀어줬었잖아요. 오히려 전쟁 시작하고 나서는 그 전에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전쟁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아, 저 왜 저럴까? 왜 저럴까요? 아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요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네. 과거에 있었던 전쟁과 그 주식 시장의 어떤 연관성을 제가 한번 쫙 봤어요. 한번 히스토리를 네. 보니까 그 전쟁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전쟁이 발발되면 내려왔다가 거의 다 V자로 올라가더라고요. 전부 다 V자, V자 반등. 예, 그 V자 반등 이유는 쭉 가더라고요 또. 근데 그게 참 이게 참 왜 그럴까?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달랐고요, 그죠? 네네. 예, 그때 뭐 약간 좀 다른 결이 좀 있었으니까 네. 금리 인상과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몸엔 피가 흐르는데 자본주의 피에는 돈이 흐르거든요. 네. 근데 전쟁이 사실 재고 소진에 제일 좋습니다. 아, 이게 그리고 야. 뭔가를 무너뜨리고 새로 짓잖아요. 예.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저기 6.25 때 일본이 패망하다가 우리 원조하면서 일본이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베트남 전쟁에서 거기서 떡고물이 떨어진 거고 전쟁이 항상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항상 전쟁이 시간이 이게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 하는 전쟁들은 보면 항상 이겨놓고 싸우거든요. 압도적인 전력을 확인하고 싸우기 때문에 예. 그럴 때 보면 항상 걔네들은 좋아요. 주가가. 네. 근데 러시아처럼 이렇게 이길 줄 알고 싸웠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바보짓 하고 있다, 삽질하고 있다. 네, 네.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주가도. 예상과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팔레스타인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 거의 너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하고 이제 첨단 기술을 그쵸.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다 보니까 네. 이것도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물론 성일강 교수님께서는 확정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확정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우려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우려 때문에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유가가 우리 조금 튄 거 봤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가가 좀 더 튀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실 이제 헤즈볼라가 있잖아요. 네. 이란이 배후했다는 헤즈볼라가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참전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유가가 문제가 될 텐데 중동 전쟁 항상 유가였죠. 그렇죠. 유가만 아니면 네. 사실 큰 피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근데 그러면 사우디가 과연 증산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성일광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사우디가 지금 합의를 보는 거는 나토 수준의 방위 조약을 미국에 요구했다라는 맞아요. 거하고 했었죠. 자체 핵 농축이잖아요. 네. 그 왕족이잖아요. 네. 왕이 자기 신변 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하지 않을까요? 이 그렇죠. 정도면 예. 그 밑에 뭐 천민들 몇 그거 한다고 해서 왕이 신경 쓸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안 좋은 정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증산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이 참전은 하진 않지만 이미 네. 항모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란이 거기서 그냥 아유 모르겠다 싸우자.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들도 네. 싸우면 맞아 봤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아픈지.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하여튼 뭐 해석을 하기가 정말 뭐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리고 뭐 유가가 또 마냥 오르면 네.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액션이 또 나올 것이고 사우디나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그러한 뭐 양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뭐 시장 동향은 좀 어땠나요, 좀? 시장은 예. 제가 거기서 원래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재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호재성 재료도
충분히 많이 섞여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 한 달 보면 전체 섹터가 시뻘개요. 온통 시뻘겋습니다. 네. 마이너스 뭐 부동산 같은 게 특히 금리 민감한 쪽들 부동산 뭐 이런 건 마이너스 7%대 유틸리티 마이너스 6% 컨슈머 디펜시브까지 마이너스 6% 시클리컬 마이너스 5% 많이 얻어 터졌죠. 네. 금리에 민감한 쪽이. 근데 일주일간 보세요. 온통 시퍼렇죠. 초록초록 하잖아요. 애들이 생기가 밑에는 한 달간. 그렇죠. 예, 요한 달. 일주일간. 일주일간. 아, 일주일이니까 요 3일간 얘네들이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보시면 빅7 상황을 보면 더 극명하게 갈려요. 애플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9%긴 한데 현재 예. 저점 대비 6%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4%인데 저점 대비는 6%. 알파벳이 마이너스 1%, 저점 대비 9%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11%인데 저점 대비는 어쨌든 5% 오른 거고. 네. 테슬라도 마이너스 5%인데 저점 대비는 9%. 메타가 세죠 지금 마이너스 1%인데 저점 대비 17% 예. 상승한 거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인데 저점 대비 11% 이것도 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박메타로 한참 활동하실 때 예. 2022년. 예명 예. 바꿨죠 이제. 예, 2022년. 인건비라도 받고 파시라고 했는데 제가 메타 아깝죠? 팔았을 때 네. 뜯어 말렸어요. 이상호 매니저님. 그 말을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비방송용으로. 네. 아 이거 왜 팔았냐고 막 이래서 저한테. 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정도로 친하지는 약간 않았기 양념 좀 때문에 쳤습니다. 예. MSG가 조금 예, 들어갔네요. 아 재미가 없네요. 잠깐 재밌으려고 얘기했는데 재미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요 실적이 요 이제 종목이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냥 시총 상위 순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효과가 안,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이게 좀 덜해요. 아. 네. 그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실적으로 가요. 네. 실적이 지금 확실하냐 안 하냐 이게 지금 차이가 크거든요. 그걸 분명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을 거고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크죠. 지금 글로벌 IB 컨센이 지금 3.6 이게 전쟁보다 이게 더 클걸요. 클리브랜드 영은 전망치도 3.69 근데 8월 달에 3.7이었잖아요. 네.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이게 근데 이제 근데 대부분의 기관들 있잖아요. 글로벌 IB들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긴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이제 물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코어 CPI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든지 어쨌든 주거비잖아요. 네, 그렇죠. 주거비 떨어진 건 분명하거든요. 네.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언제쯤 어떻게 반영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는 잡혀갈 가능성이 높다 계속. 근데 연준의 태도는 계속 하이어 포런가 할 겁니다. 왜? 잡히는 척하면서 금리가 이제 물가가 다시 튀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잡을 때까지는 예. 계속 유지할 거다. 시장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물가는 뭐 향후 앞으로는 사실 뭐 2, 3년 내에는 잡히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게 쉽게 잡히지 않더라. 과거에 어떤 봤을 때 뭐 5년 동안 또는 6년 동안 그렇다 보니까 뭐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예. 근데 벌써 우리가 아이고 되겠어 하는데 벌써 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3%대까지. 이게 2%대까지 진입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뭐 3% 중반에서 타협을 할 거냐 이거는 뭐 이제 미국의 결정이겠죠. 네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최소한 빅테크는 견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데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네. 이번 실적 시즌 제가 그래서 이제 레피니티브의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3분기는 이제 1.3% 정도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그 판승철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이번 실적 시즌 분위기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매출은 1.3% 느는 게 맞을 것 네네. 같은데요. 근데 이익률은 0.3% 그러니까 매출은 1.3% 증가. 네. 그리고 EPS는 0.3% 감소가 대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0.3% 감소는 무조건 나쁘냐?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바닥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바닥이면 여기가 바닥이다. 찐바닥. 찐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우기고 봐요. 여기서 바닥이다. 네. 어차피 나는
투자하고 있으니까 예. 여기가 바닥일 것이다 어. 라고 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건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허. 근데 이미 팩트셋이나 뭐 이렇게 네. 공짜로 이렇게 시장에 다 공개돼 있잖아요. 네. 공개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제 실적 이렇게 계속 매일 보다 보면요 미세하게 바뀌어요. 합의가 뭐 이렇게 걔네들도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네.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예. 살짝씩 높아지기도 하고 살짝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예. 지금 어찌 됐던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여기가 바닥인 것 같다. 아, 라는 그래요? 쪽이에요. 전부 다. 사실 야, 진짜. 좀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3분기. 그래야 됩니다. 아, 우리도 살아야죠.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가 누굽니까? 아, 너무 노골적으로. 투자자들도 살아야죠. 야, 그렇죠, 그치, 그치.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들 아니 말씀하시는 직원들 줄 말고 알고. 투자자들이 살아야죠. 난 그쵸. 또. 그렇죠, 그 그렇죠. 써 있잖아요. 고객의 평화가 우리 첫걸음. 예. 오늘 썸네일 제목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죠. 그러네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뭐 3분기 바닥일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좋아질 것도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럼 비싸서 살 수 있는 가격이냐? 그렇죠. 그 밸류에이션 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밸류에이션 뭐 팩트셋도 그렇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여러 군데 이제 예상하는 데 보면 대부분 이래요. 지금 12개월 선행 PER로 보면 현재 17.7배 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평균인 18.7배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10년 평균인 17.5배보다는 높은 상태인데요. 17.5나 17.7이나 거의 붙어 있죠. 네. 네. 10년 평균 저점까지 왔다 포워드는. 그러니까 지금 S&P 500 지금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 근데 이게 주장이 아니고요. 팩트셋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왜 가이던스도 나와 있을 것이고 기업 실적들을 집계했을 거 하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평균치를 내 보니까 예. 이 정도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팩트셋에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했고 이제 이번 주 집계에서도 보면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 이번 주 집계까지도 보면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곧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변동이 여기서는 크게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이상원 매니저님 나오셨는데 네네. 제가 궁금한 거 요거 관련해서 S&P 500이 지금 현재 뭐 10년 평균이 17.5배인데 지금 현재 17.7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과거 그러니까 지난 뭐 상반기 때에 빅테크 세븐이 쫙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남은 종목들은 사실 크게 재미가 없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괴리율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치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빅테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괴리가 크니 얘네들은 조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밑에 있는 애들은 약간 저평가 받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뭐 투자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예. 개별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빅테크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어렵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기로 빅7 지금 EPS 다음 해 증가율도 10%가 넘을 걸로 봐요. 매출액도 10% 이상일 걸로 봐요. 일단 두 자릿수예요. 무조건. 다 어디를 보더라도 다 그렇게 봐요. 예.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 못 올라온 애들은 대부분 거기에 미달해요. 그러니까 이미 실적 자체가 못 따라와요. 주가가 괴리가 벌어진 게 아니라 네. 실적 괴리가 실적 벌어진 괴리가 거군요. 벌어진 거예요. 아. 그게 첫 번째예요. 다음에도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네. 이 작은 종목들이 이걸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성장이 더 높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민감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시경제에 민감해요. 금리에 민감해요. 얘네들이 금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얘네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요. 네. 그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EPS 상승 속도보다 왜냐하면 적자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얘네들을 EPS 상승 속도를 가지고 평가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채권이 5% 주는데, 예. 그러니까 할인율이 5%인데, 네네. 10년물 채권이 지금 4.6이잖아요. 예. 할인율 4.6인데 적자네. 그러면 당장 4.6하고 비교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빅테크들 이제 PER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건 S&P 500 평균보다 조금 높다라는 뜻이고 아, 실제로 보면 20 내외예요 아직도. 아직도. 그리고 구글은 그 20 안 되고요. 예. 메타도 마찬가지고 어. 안 되고. 좀 큰 애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20 뭐 4, 5 네네. 이 정도예요 지금. 근데 포워드로 땡겨버리면 또 그것도 더 떨어지죠 얘들이. 그렇죠. 예. 네. 지금 예를 들어 30배 뭐 이렇게 되는데 포워드로 땡기면 24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년에만 그럴 거냐? 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후년에도 그럴 거고. 그럼 이걸 또 할인율을 또 적용해서 보면 또 얘네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메타님의 네. 지적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데 우리 판승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돈을 많이 버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 돈을 못 번 애들하고 괴리가 벌어진 건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적이 문제 건데 근데 또 그냥 약간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 괴리감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 시장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나? 라는 근데 시장이 신기한 게요. 네. 이건 뭐 데이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20년 넘게 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요. 이게 될까 싶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곳이 맞아. 시장이에요. 맞아요. 항상 보면 소수 이 상위 5% 종목들이요. 항상 있어요. 맞아요. 과거에도 뭐 니프티, 피프티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음. 특정 몇 개 종목이 우리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도 배터리만 계속 갔잖아요. 네. 나머지 갔나요? 못 갔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배터리 관련만 갔지. 네. 저도 뭐 네. 20대 때 야 이게 뭐 상장 폐지 되겠어? 네. 되더라고. 하여튼 그런 참 그렇죠. 희한한 슬픈 시장입니다. 예. 그렇죠. 가슴 아픈 갑자기 얘기를 가슴이 아프네요. 예. 하자 많아요. 제가 현대건설 감자 2번 다 어릴 아이고. 때 대학생 때 마이크 드시면 안 돼요. 마이크 네. 드시면 안 돼요. 손으로 네. 또. 예. 응원합니다 현대건설 예. 잘 돼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가 됐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일단 이번 분기가 실적의 바닥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개선될 거라고 치면 어떤 섹터가 개선될 걸로 전망이 그러니까 되고 있어요? 저도 속 시원하게 네. 이런 종목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안 돼요. 증권회사 직원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계속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섹터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 중에서 뭐가 실제 미국은 대부분 시가총액 순으로 보면 거의 답 나와요. 네,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섹터가 좋을 거다라는 것과 주가와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게 또 네. 틀려요. 맞아. 희한해. 예. 보세요. 이게 항상 기준은 S&P 500. 모르면 그냥 S&P 500 사는 거예요. 네.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어요. S&P 500이 기준이잖아요. 항상 매년 10% 이상 10% 꾸준히 올라주는 기적의 예. 버핏도 S&P 500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어찌됐든 S&P 500을 기준으로 왼쪽에 보시면 이익 증가 섹터가 IT, 금융, 유틸리티,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경기 소비재거든요. 근데 이 감소 섹터를 보시면 부동산, 에너지, 원자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예요. 우리가 필수 소비재 최근에 많이 좀 떨어졌을 때 네. 그냥 이게 전부 다 시장에서는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미국이 이게 때문에. 예, 네. 2분기 실적 나왔을 때 이미 필수 소비재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익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네. 지금 저 헬스케어도 표는 뭘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작년 3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3분기하고 올해 3분기 예상치예요. 네. 이익이 얼마나 될지, 증가율이 나올지. 예. 네네. 예, 이건데 부동산은 이게 뭐 성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익률이 높게 나와도 이건 금리 따라가는 거고 이건 빼야 되는 거고요. IT는 우리 그냥 애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IT도 보시면 계속 조정되는 게 약간 늘었다는 건데 23.7%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IT 섹터가. 그러니까 지금 연한 그래프보다 진한 그래프가 높이 있어야 이익이 그렇죠. 더 높아진다는 네. 거죠? 그냥 네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의 왼쪽에 존재를 하는 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짙은 색깔이 좀 더 높은 게 예,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데 꼭 이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별로 다 틀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셔서 선별을 하셔야 돼요. 섹터 분위기는 저 정도 된다. 이 그렇죠. 정도로 우리가 퉁쳐서 딱- 느낌적으로 내가 이런 섹터에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아, 거죠. 예.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보시면 에너지 되게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또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가 제일 좋대요. 바이 사인이 제일 커요. 64%다 에너지 쪽이 제일 좋다. 홀드랑 셀이 33% 3%밖에 안 돼요. 이익 증가율은 제일 안 좋은데 얘네들은 왜 계속 이걸 좋게 보느냐? 네, 왜요? 그건 얘네들이 생각할 때 증가율은 그렇지 이렇게 높지 않을지 몰라도 이익은 이쪽이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거겠죠. 근데 저도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써놓은 평균이지만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에너지는 지금은 저는 에너지 투자 안 하고 싶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너무 예. 좋아서 저는 그 옆에 있는 IT나 저는 성장주들 좋아해요. 맞아요. IT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쪽으로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봐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요즘 헬스케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예. 근데 헬스케어도 대부분 저기 비만 치료제 보시는 거죠? 아니면 아니요, 다른 저는 비만 치료제는 이미 너무 올라 있어서 그래요? 저는 손대기가 좀 그래서 네. 헬스케어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성장주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아, 굳이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그랬죠. 제 포트에서는 네. 굳이 비만 치료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3년이 30% 정도 매출 네. 증가하고 24년부터는 15%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경쟁이 치열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약효나 이런 게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일라이릴리께 지금 더 나은 건지 노보노 디스크가 더 나은 건지 화이자가 지옥에서 돌아올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거든요. 예.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사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는 이거보다는 보험회사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 유나이티드. 그렇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보험회사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성장률도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차이도 나지 않아요. 성장률도 비슷하고. 아무런 차이 좀 납니다. 훨씬 높아요, 얘네들이. 근데 네. IT 섹터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굳이 노보노 디스크하고 뭐 IT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하고 성장률이 그렇게 차이 나나요? 안 나거든요. 변동성 이쪽이 더 커요. 그렇죠. 남자의 주식은 이쪽이죠. 그렇죠. 골로 가서 문제긴 한데 네. 남자의 주식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이상호 매니저 딱 보면 그냥 남자잖아, 남자. 그쵸. 아, 여자는 아니잖아요. 여자인 줄 알았어. 여성성을 존중하고요. 예. 굉장히 상남자입니다, 소중합니다. 상남자 정말. 예. 아, 입술은 항상 근데 엔도 같으세요. 왜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거는 사석에서 제가 사석에서 한번 또 네네. 식사를 한번 했는데 와, 저 진짜 상남자예요, 상남자. 아, 그래요? 예, 어. 난리 납니다 정말. 도대체 뭘 보여주셨길래?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는 안 예, 그래야지. 그날 와이프분께 혼나고, 예, 많이 저도 혼났어요. 혼나고, 늦게까지 드셨구나. 예, 예. 밥은 자, 늦게까지 먹은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무래도 이제 금융 섹터가 좀 가장 먼저 실적을 네네. 발표하게 되잖아요. 금융 전망은 좀 어때요? 지금 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금융 섹터가 이제 순이익 성장률은 내년 1분기까지 감소하다가 요렇게요. 24년 1분기 요때까지 보시면 쭉 감소하다가 2분기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럴 거래요. 네. 팩트셋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팩트셋 자료 보면 금융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괜찮을 거다. 대형주들 중심으로 괜찮고 이제 지방은행들이나 이런 건 좀 안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리고 개인들 소비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제 카드나 이런 건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외쪽은 뭐 파이낸스 금융 서비스나 이런 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좋다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금융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어차피 뭐 전 어지간하면 다 알려드립니다. 위에 게 JP 모간이고요. 밑에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예. 지금 매출액 보시면 20년, 21년, 22년에 갑자기 뛰고 3년, 4년 비슷해요. 매출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EPS도 보면 15달러, 12달러, 16달러, 14달러 뭐 그러니까 JP 모건은 좀 변화가 조금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세요. 아, 거의 변동이 그러네. 없어요. 그러네요. 변동이 없어요. 115, 101, 100 그대로예요. EPS도 보면 357, 3.19달러, 3.38달러, 3.16달러 예상치도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거의 저는 이 금융주들은 채권처럼 봐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 PER이 9.37배입니다. 네. 근데 배당 수익률이 2.75고요. 근데 네. 과거에 PER 밴드가 어땠나 보면 8.4배에서 17.1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금리가 낮을 때 17.1배까지 간 거고요. 금리가 높을 땐 8.4배였어요. 지금 9.37배면 뭐 적당한 수준에 있구나라는 거죠. 이게 어닝스 일드로 환산해 보면 채권하고 비교해 보게 환산해 보면요. 어닝스 일드로 보면 이게 대략 10.6%라는 뜻이거든요. 기대 수익률이. 네. 그러면 이게 10% 정도 주는 채권이니까 지금 장기채하고 비교하면 뭐가 나을까? 뭐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예. 이거 보면 PER이 7.77배로 떨어져 있고 완전 바닥이네요. 네, 배당 수익률도 3.26으로 괜찮아요. 근데 PR 밴드는 7.7배에서 20.7배 사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어닝스 일들도 12.9, 거의 야. 13%에 가까운.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금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실적이 깨져도 네. 크게 안 깨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물론 이제 이 뭐 예상보다 잘했니 못했니 뭐 그러다 뭐 10% 떨어졌다가 뭐 10% 올랐다 이런 건 있죠 당연히. 네네. 주식이니까 그런 건 네. 당연히 있는데 이미 많이 깨져 있는 상태라 예.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건 PR 밴드 지금 거의 하단이에요. 역사적 하단에 거의 7.7배에 걸려 있거든요. 네. 사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배당을 많이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도 저는 성장주 좋아해요. 네. 성장주 7, 8에 그냥 뭐 곁다리로 하나 둘. 예. 저희 글로벌 라이브 저희 가족분들은 이상원 매니저님 성장주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뼈속까지 혹시나 다 알고. 해서 예, 뼈속까지 다 알고. 오해하실까봐. 이거 마지막 거는 정말 재밌죠. 저도 재밌네요. 이거. 예, 마지막 이 JP 모건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 한 가지 저기 다 끝났구나. 그렇죠.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이상원 선임 매니저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달. 네, 다음 달. 근데 또 한 달 더 기다려야 돼.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좀 조절 좀 예, 하시면 예. 저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